그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큰 병원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의사분들이 저를 다 포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한부 인생 5년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당장 1초 후에 죽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신변 정리하시고 유언도 하시고, 와 이거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죽음 앞에 가서 깨달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메밀국수와 돼지갈비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막 2시간, 3시간 자고, 그리고 300만 원 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정말 바득바득 찾고 살아서 서울에 집을 2채를 사고, 연예대상에서 우수상도 받고, KBS 대학개그제 때 금상도 받고,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다. 34년을 살다가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빵!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길어야 이틀 안에 저는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고 하니까, 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죽는다고 하니까 그 교통사고 이렇게 차 전복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 있죠. 내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 시한부 인생 5년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당장 1초 후에 죽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뇌가 보여주는 생각을 그냥 보는 거야. 그 교통사고 찰나에 그분들의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뇌가 느낀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중환자실 가기 전에 저보고 이틀 안에 죽는다고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의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고명환 씨는 서서히 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장이 팍 터지는 순간 0.01초 만에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신변 정리하시고 유언도 하시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유언하라 그러면 뭐 내 아파트는 누구를 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중환자실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제 재산, 돈에 대한 생각을 1초도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뭐 내가 상 받았던 거 뭐 소위 그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1도 내 뇌가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재수할 때 8월 1일부터 11월 한 30일까지 이 땅바닥에서 한 번도 잠을 안 자고 한 4개월을,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씩 쪼개서 이렇게 엎드려서만 자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내 의지력, 내 뇌가 그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그 8월 1일부터 11월 30일 4개월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때 그 독서실의 나무 냄새, 모나미 볼펜의 향기, 그리고 새벽 3시 이럴 때 제가 나와서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명환아 네가 그래도 지금 지구상에 있는 수험생 중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 일반 병동에 가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궁금해진 거죠. 왜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 명예 이런 게 1도 생각나지 않았을까? 왜 그 4개월만 보여줬을까? 그 독서실에서 학원 가고 잠 안 자고 유일하게 1000% 순수하게 제 의지로 산 순간이 34년 동안에 그 4개월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 병동에서 언젠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내 뇌가 정말 내 고명환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병원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 뭐 가족들에게 책을 갖다 달라. 그때 여기 흉터, 제가 눈동자가 마비가 돼가지고 한쪽 눈이 지금 이렇게 하면 눈동자가 다 이렇게 하면 사람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아, 이게 2개가 가야 여기 있는 하나가 하나로 보여. 근데 이게 안 움직였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눈동자만 가요. 그러면 조금 벌어지는 순간 모든 게 2개로 보여. 그래서 글씨도 한 줄을 보면 중앙에 있는 한 2-3글자만 한 글자로 보이고 다 2개로 보여서 이렇게 하고 책을 읽었어요. 이게 엄청 답답하거든요. 나중에는 아예 눈을 가리고 안대를 하고 궁금했기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첫 번째 대답이, 고명환 너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돈으로부터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돈으로부터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된다.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생산수단이 뭐가 있냐 막 찾아봤더니 제 눈에 들어온 게 저작권, 로열티, 지적 소유권, 뭐 상표권 이런 거 있잖아요. 특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병원에서 다 적어봤어.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막. 예를 들면 줄넘기, 글쓰기, 요리, 노래 막 썼어요. 진짜 병원에서 뭐 시간이 남아도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나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항목을 동그라미 갈표를 막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뮤지컬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뮤지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부른 노래를 듣고 감동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책을 쓰고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자신을 가졌냐면 어릴 때부터 제 그 일기도 썼고 또 제 친구랑 시 써가지고 다른 반에 있는 제 친구한테 주고 화답시 요망 이렇게 해서 주면 제 친구도 또 시에 대한 화답시를 써서 주고 나한테 또 화답시 요망.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그 화답시 요망 이걸로 시를 한 6년을 썼어요. 나중에 읽어보고 제가 쓴 글에 한두 편 정도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 10년 후에 읽어보고 그거 하나랑 제가 한 요리를 먹고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끓여놓고 야 이건 90살 먹은 할매가 끓인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진 거죠. 나는 글쓰기랑 음식 쪽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확신을 가졌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사실 나가자마자 대학원을 갔어요. 뮤지컬 극작으로 또 운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쓰기를 시작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갭니다. 그 다음에 양치질하고 6시 반에 문 여는 그 요가 카페가 있어요. 음악이 명상 음악이 나와요. 책 읽기에 너무 좋은데 새벽 6시 반에 문 열어. 도서관은 7시에 문 열고. 그래서 도서관 아니면 그 카페에 가서 무조건 30분,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무조건 30분 그냥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잘 활용한다. 이게 책 읽고 하는 게 되게 느린 것 같잖아. 책이야말로 복리의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매일 그냥 10분, 20분씩 읽는 복리의 효과가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전 책에 썼어요. 나는 30억짜리라고. 나는 얼마짜리냐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계산해 봤더니 이제 300억짜리가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 짓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전히 30억만 필요해요. 뭐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300억 벌겠더라고. 확실히 꽉 생겼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가까운 도서관을 진짜 딱 300억짜리 질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을 24시간을 마치 100시간처럼 쓸 수 있는 책 읽으면 다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저의 독서법을 한 가지로만 얘기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에 여러 권 읽게요. 엉망진창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이효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에 보면 미국의 힘이 뭡니까? 인터뷰어가 물어봤을 때 그 마농 레스코라는 책에 나오듯이 이러면서 그 유럽에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처음에 보낸 사람들이 다 죄수들, 뭐 사회 부적응자들 이런 사람들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신대륙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엉망진창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 너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 읽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내 분야에 충분한 돈은 내 분야의 책에서 벌 수 있지만 정말 큰 돈은 의외의 분야의 책에서 내가 비밀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한 권을 막 일주일째 읽어서 아이디어 할 때보다 철학, 건축, 미술, 자기계발, 음식, 뭐 요리, 뭐 역사, 뇌과학, 물리학, 유아 심지어 그러니까 내 분야의 책을 계속 읽어서는 어쩌면 약간 따라가는 트렌드를 따라가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지만 트렌드를 만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요식업에 관련된 데에서는 계속 충분한 돈만 벌었고 정말 큰 돈은 철학, 미술, 뭐 시 이런 데서 벌게 되는 거죠. 엉망진창의 힘은 이게 막 여러 권 읽어서 복잡할 것 같지만 읽으면서 내 뇌가 그거를 자꾸 뭔가 하나로 압축하려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이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돈으로 되고 매출로 연결된 경우가 저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도서관에 가는 거지 일주일에 5일은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가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여러 번 읽기 엉망진창의 힘을 믿음.
결국 다 책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 네. 그리고 진짜 좋으시니까 주위 사람들이나 개그맨 후배들이나 책 읽으면 좋다고 계속 얘기해줘. 네. 진짜로 책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정말 제가 후배들 책을 읽히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고 심지어 한 번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봤어요. 야, 코미디언실에 10억 있다. 진짜 나중에 진짜 이거 되면 유튜브로 찍고 프로젝트로도 해보고 싶은데 10억을 10,000원짜리로 쌓아둡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1년에 딱 아무 얇은 거나 하루에 한 권. 자, 요 정도 하루에 한 권 읽을 수 있잖아. 너네가 빡세. 왜냐면 애들도 그런 거 해봤거든요. 생방송 내일 당장 이거 읽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한 권 읽거든요. 10,000원짜리 10억 여기 보인다고 상상을 해. 너네 알았지? 이거를 하루에 한 권씩만 책 읽으면 1년만 읽으면 이거를 가져갈 수 있어. 그랬지 막 다 줘. 와, 야, 너네가 하루에 1년에 365권 책을 읽으면 10억이 아니고 100억, 1,000억을 가진 너네 몸값이 안 와닿죠, 애들한테는. 지금은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때 34살이었거든요. 40살부터 나는 1초도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11년 51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한두 번 끌려다닌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만약에 당장 죽어도 한 11년치를 뇌가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안 끌려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심지어 돈을 거절한 적 많아요. 500만 원을 준다는데 행사 안 가고 그거 거절하고 500원 내고 보라매 공원 안에 독서실인데 500원이었어요. 공교롭게 500만 원을 거절하고 500원을 내고 책 읽었는데 저는 이제 강사로 그때도 한참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더 읽으니까 제 강의 내용이 더 풍성해졌겠죠. 제 몸값도 더 올라가고 강의를 찾는 사람도 더 많아져서 오히려 이거 500만 원 거절한 게 더 선순환이 돼서 나중에 돈이 더 잘 벌어지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다양하게 보여줄 거라고 저는 이미 알아요. 이미 한번 갔다 와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너무 행복하고요. 저 이번에 책은 지난 겨울에 욕지도라는 섬에서 다 썼거든요. 진짜 행복하게 썼어요. 이 직업을 가져서 너무 좋고 도서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도서관을 향해서 돼지갈비를 뒤집고 메밀 반죽을 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뭐 어디 해외여행 가고 그것보다. 물론 그거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제 행복의 요만한 점이죠. 저도 가요. 근데 일상이 행복하다는 거죠. 일상이. 지금 하루하루가. 아마 지금 영상 보시면 제가 무슨 연기자지만 내가 막 연기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쟤는 말하면서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뭐랬냐면 불행은 조금 요란한 행복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 죽음 앞에 가봤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내가 나로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도 나로 존재하다가 죽으면 난 절대 죽음의 순간에 후회 없다고 생각합니다.